보세요. 원래 레이아웃 정렬을 할 때는 플렉스가 이제 쓰기 전에 플롯이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플롯은 좀 쓰기가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까다로운 게 좀 있고요. 이 플렉스도 외울 게 좀 많지만 그래도 플롯보다 기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슷하긴 한데 기능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열어드렸는데 지금 요거처럼 만들 거예요. 얘가 평소에는 이제 PC 버전일 때죠. PC 버전일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잘 보세요. 어느 순간 좀 화면이 작아지면은 요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 또 더 작아지면은 요렇게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기준이 뭐냐면 그냥 1024 이상은 아니면 뭐 800 이상은 이제 요렇게 오른쪽 정렬이 되고, 그다음 800 이하는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정렬이 되고, 또 600 이하로 줄어들면은 한 줄로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반응형을 하려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미디어 쿼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디어 쿼리. 보통 미디어 쿼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화면단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쓰는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쓰는 방법은 미디어하고 뭐 스크린 앤드 뭐 민 위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냥 스크린 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하고 민 위드 뭐 900픽셀. 그리고 이거 쓰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되게 막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쓸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 예제를 들어보면은 요거는 여러분이 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팁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게 코드펜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코드 같은 걸 검색을 할 때 내가 코드를 좀 빨리 얻고 싶다 하면요 여기다가 뒤에 코드펜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코드도 빨리 볼 수 있고 예제도 많이 나와요. 그냥 사소한 팁입니다. 자, 그래서 검색해보면 코드펜 예제가 바로 나오면서 미디어 쿼리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화면 줄어들 때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미디어 쿼리를 써서 바꾸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면을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앞으로 여러분이 내가 웹을 만든다 하면은 무조건 반응형은 필수입니다. 못해도 두 개는 해야 돼. 두 개는 절차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반응형으로 하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었을 때마다 레이아웃을 재배치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 요즘 사이트는 거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두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PC 버전하고 다음 모바일 버전하고. 참고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거 문제 들어와가지고 이거 한번 켜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개발자 도구 한번 열어보세요. 들어오셨나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개발자 도구 이쪽에 노트북 모양 보이시죠? 이게 노트북이랑 핸드폰 모양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이게 모바일 사이즈로 바뀝니다. 모바일 사이즈로. 그래서 여기 요거 있죠? 요걸로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꿔 보면서 패드도 됩니다. 이제 어떤 사이즈로 작업을 할 건지 기준을 맞춰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 12 프로의 기본 사이즈입니다. 피그마에도 이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근데
완전 똑같진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여기서 했을 때는 다 잘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줄여 봤을 때는 또 적용이 안 된다던가.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줄였을 땐 반응형이 잘 되는데 모바일 버전을 보니까 계속 PC 버전에 있는 게 유지가 되죠. 자, 이것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펜 새로 켜주시고요. 미디어 쿼리는 약간 이론은 대충 이런 식으로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건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쓰는 방법,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앞으로 계속 쓰면서 조금씩 익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렉스를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레이아웃 잡을 때는 플렉스를 많이 쓸 거다라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어디 갔죠? 해야 될 건 역시 마크업이겠죠? 마크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엘리먼트 개수를 한번 세보면요,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른 나누느냐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헤더라고 하죠. 헤더라고 합니다. 또는 탑바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보기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엘리먼트가 몇 개인 것 같나요? 5개? 6개? 일단 요거 짜잘한 거 하나씩은 빼고 봤을 때 이제 요거 A 태그까지는 빼고요. 그러면 li만 한번 쳐봅시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ul로 감싸는 거 5개. 일단은 확보하고 가겠죠. A 빼고 봤을 때요. 그리고 ul이 뭐예요? 메뉴죠. li는요? 그쵸, 메뉴 아이템. 이게 unordered list라고 했었죠. 그래서 메뉴가 되고요. 날 리스트 아이템에서 메뉴 아이템이 됩니다. 그 다음 얘를 감싸는 이제 박스가 하나 있겠죠. 이 메뉴를 감싸는요, 걔를 보통 내부 태그에 감싸주죠. 그리고 클래스를 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근데 어차피 메뉴로 한번 감쌌는데 내부를 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 그게 나중에 CSS를 좀 복잡하게 처리해야 될 때 편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헤더에는 메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가운데 로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어떤 쇼핑몰이라 치면은 뭐 장바구니나 뭐 로그인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여기에 달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헤더는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역을 딱 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크게 감싸는 탑바가 이렇게 있겠죠. 일단 뭐 좀 제대로 된 연습을 위해서 저는 태그를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헤더, 보통 헤더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요, 헤더. 그리고 헤더는 어차피 HTML 내에 딱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아니 물론 뭐 반응형 할 거여서 이거는 모바일 버전, 이거는 웹 버전 이렇게 할 거 아니면 무조건 이제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이건 뭐 딱히 따지고 보면은 이게 어차피 하나는 디스플레이 넌, 하나는 디스플레이 블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뭐 하나만 썼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레이아웃 선에서는 하나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클래스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클래스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에요. 왜냐, 어차피 CSS에서 이제 헤더 선택할 때 이렇게만 해도 아, 헤더구나 라고 딱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내부 밑에 메뉴 박스 1. 굳이 1을 붙이는 이유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HTML 내에 메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도 이렇게 헤더에 감싸 놓으면은 헤더에 있는 메뉴라고 특정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거는 나쁘진 않다.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헤더에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입니다. 근데 나중에 뭐 메뉴 1번, 메뉴 2번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니까 회사마다 다르겠죠. 개인차도 있겠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으면은 그 다음 밑에 UL 밑에 LI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 가끔 코드펜에 젠코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한번 저도 렉 걸린 적이 많아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거 글자 쓰고. 보통 젠코딩이 안 되면 설정 같은 걸 안 해줬을 수도 있지만 드래그가 안 된다 하면은 이거 렉 걸린 겁니다. 그때는 모든 브라우저를 다 끄고 다시 키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따라야 되는 상황, 빨리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전 그냥 시크릿 모드 킵니다. 여기서 그냥 급하게 코드펜 켜고 이렇게 새로 시작합니다. 시크릿 모드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N입니다. 이것도 저희 키보드 그 사용법에 나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젠코딩을 안 쓰고 한번 해보자면 li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겠죠? A 샵 해서 home about products contact 4개입니다. 이거는 좀 복사를 해볼까요? 홈은 했으니까 빼고 이제 얘를 복사해서 4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요렇게. 그러면 CSS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역시 노멀라이즈겠죠. body ul li 한테 마진 0 자 0 그 다음 패딩 0 리스트 스타일 none A 컬러 이네릿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메뉴 박스에는 딱히 뭐 크게 할 건 없어 보이고요. 우선 저 탑바 있죠? 헤더의 컬러 값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개발자 도구 사용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C 눌러가지고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선 또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놨네요. 뭐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딥 스카이 블루 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여기 있죠. 이거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체크 풀면은 없어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 자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잠깐. 만약에 이걸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꿔가지고 CSS를 다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새로 고침하면 없어지고요. 또한 수정도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른 컬러를 바꿔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해서 뭐 000 하면은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진 탑을 뭐
한 100픽셀 줘보고 싶다. 이렇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다. 그리고 하나 더. 가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막 블로그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공부할 때. 근데 이 블로그에 있는 걸 내 거에다 좀 다시 정리해서 적어보고 싶다 했을 때 블로그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미디어 쿼리를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이 블로그 내용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얘를 좀 다뤄보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일단 출처는 남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코드 같은 거 복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글 같은 것도. 근데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거예요. 가끔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드래그 하려고 보니까 다 막아놨어. 일부러 막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F12 눌러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이 톱니바퀴 보이시죠? 자, 이거 누른 다음에 그게 스크립트로 막아놓은 건데 여기 누르고 맨 밑에 보시면 디저블 자바스크립트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끄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는 이 사이트를 들어갔다 하면은 그 애니메이션도 멈춥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갔었던 뭐 예금보험이었나? IBK 연금보험. 자, 보시면 이런 거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 끄면은 멈춥니다. 보이시나요? 멈춘 거? 안 넘어가죠? 키고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또 돼요. 근데 멈추고 싶다. 특히 여러분 CSS 연습할 때 이게 계속 돌아가면은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거 끄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좀 멀리 오긴 했는데 이제 또 해볼게요. 자, 헤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다음 딥 스카이 블루 하고 헤더 밑에는 점 메뉴 박스 1 여기 있죠? 근데 얘는 딱히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UL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TML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CSS는 지금 노멀라이즈를 진행을 하고 커스텀에는 요거 2개 써줬습니다. 헤더에 백그라운드 컬러 딥 스카이 블루라고 썼고, 그 다음 이제 메뉴 박스 밑에 있는 UL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우선 잘 보시면 얘랑 큰 차이점은 있죠. 첫 번째, 얘는 오른쪽 정렬이다. 우리는 왼쪽 정렬이죠.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줄에 여러 개가 있다. 우리는 한 줄에 하나씩 있죠. 왜? 그쵸?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한 줄에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뭐 LI한테 인라인 블럭 주고 그 다음 UL한테 텍스트 얼라인 줬었겠죠. 그래야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플렉스를 배웠기 때문에 플렉스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부모한테, 자, 플렉스는 여러분 자식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한테 주게 되면 이 자식들이 플렉스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렉스를 쓰게 되면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본값이 이제 로우 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요. 솜도 뒤에는 소문자였네요.
그리고 또한 플렉스 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노랩. 자, 우리 이 노랩 어딘가에서 본 적 있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이게 노랩이라는 게 화이트 스페이스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얘의 뜻은 그냥 줄바꿈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화이트 스페이스에서는 얘는 이제 글자 정렬이었죠. 글자 줄바꿈. 자, 글자 줄바꿈을 할 때 원래 기본값이 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줄바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려면은 노랩을 주면 됐었죠. 마찬가지로 플렉스 랩은 기본값이 노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줄바꿈을 허용을 하려면 그냥 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요런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 justify 컨텐츠도 이제 레프트 정렬이겠죠. 자, 우선 한 줄 서기까지는 했죠. 절대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스크롤이 생길지언정 안 내려가죠. 자, 그리고 저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justify 이제 컨텐츠가 있고 다음 align items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가로 정렬일까요? justify 컨텐츠가 컨텐츠 I align items. 자, 이렇게 되죠.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요? align items 일단 할 때 L이 세로 정렬이잖아요. 그쵸? 세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 외워도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가로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justify 했을 때 J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아, 얘가 가로구나 하면서 이렇게 외우면 좀 좋지 않을까요? 라는 건 저 생각. 저는 보통 이렇게 J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로 정렬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justify 컨텐츠를 쓰는 게 맞고요. 컨텐츠 이거 스펠링 외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어차피 안 해도 되는 게 일단 뭐 계속 보면은 눈에 익어서 외울 법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에겐 이제 자동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로컬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뭐가 뭔지만 지금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justify 컨텐츠 이거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걸 쓰다가 잠깐 멈춰서 안 나온다 하시면 딱 여기다 커서 둔 다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센터라고 하면은 가운데로 가고요. 플렉스 엔드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얼추 모양만 비슷하게 내는 건 했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적인 부분을 살려주면 되겠죠? 항상 이제 CSS를 쓸 때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만듭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항상 바깥쪽 만들고, 그리고 그 안쪽 만들고, 그리고 그 안쪽 만들고, 이제 대략적인 모습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디테일 추가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 숲을 먼저 그리고 나무를 다듬어 주면 됩니다. 자, UL, LI, A 한테 가겠습니다. A까지 가는 이유는 LI 선에서 뭐 꾸밀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 A가 얘네들을 데리고 있죠. 그러면 A한테 역할을 주는 게 맞습니다. LI한테 주면은 그건 이제 책임 전가가 되겠죠. 자, 역할에 맞는 코드만 써주시는 게 이제 또 혼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코드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또
어디를 고칠지도 빠르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자, 우선 저는 이 A들한테 패딩 값을 줄 겁니다. 마진 값을 줘도 뭐 늘어나는 건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호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진 값을 주게 되면은 바깥쪽 여백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패딩 값을 키워주는 게 맞다. 아마 이거는 이제 자, 잘 보세요. 일단 블럭을 줘야겠죠. 그러려면 이게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호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얘한테 마진 10픽셀 줘볼게요. 늘어났죠? 여기서는 뭐 패딩이나 마진이나 보기엔 똑같죠? 네, 패딩으로 했을 때 보이시나요? 네, 마진으로 했을 때 보이시죠?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똑같이 호버는 돼요. 호버는 되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패딩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진으로 했을 때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버튼인 줄 알고 호버를 했는데 커서도 안 바뀌어요. 왜? A의 공간은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내가 마진을 줘야 되는지 패딩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패딩을 주는 게 맞고요. 10픽셀 정도면 조금 더 줄까요?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20픽셀 이 정도는 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보니까 화이트네요. 화이트로 줘도 되고 샵 FFF로 줘도 되고 똑같은 거 아시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일단 대략 기본 CSS는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호버했을 때 이 색깔 바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호버했을 때 컬러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서 호버를 한 뒤에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셔도 되고 여기 나오면 이거 보셔도 되고 그럼 호버했을 때 이게 호버가 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복사해서 외우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자, 지금 추가한 거는 일단 UL한테 플렉스랑 플렉스 엔드 줬었고요. 그 다음 이제 A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블럭을 준 이유는 A가 인라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요게 안 먹겠죠. 그래서 블럭이던 인라인 블럭이던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블럭으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li의 위드 값 같은 걸 다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블럭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보통 블럭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컬러는 흰색이어서 FFF로 줬는데 헥스 값이고요. 다음 화이트로 줘도 되고 FFF로 줘도 되고 근데 만약 사이트를 만들 때 이렇게 헥스 값을 많이 쓰게 된다 또는 RGBA 값을 많이 쓰게 된다 하시면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GB로 할 수 있겠죠? RGB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RGB는
0부터 255의 값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0, 0, 하면은 검은색이고요. 255 하면은 빨간색. 이게 가운데로 가면은 초록색.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순서입니다. 그 다음 뒤로 가면은 파란색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다 255의 값을 가지게 되면 화이트고요. 여기서 A까지 추가해 주시면 이 A는 알파입니다. 알파. 그래서 투명도까지 조정할 수 있다. 0.5라고 하면 이제 반투명이 되는 거고 0으로 하면은 이제 완전 투명이 되는 겁니다. 있긴 있어요. 이렇게 있죠. 다음 1이 불투명. 이런 값까지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헥스 값을 쓰던 아니면 컬러 그냥 기본 예약어를 쓰던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화이트, 블루 이런 건 너무 한정적이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면은 기본 거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런 다음 이제 뭘 하면 되냐, 미디어 쿼리 써서 그때그때 작아지면 바꿔주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보통 반응형 할 땐 두 가지가 있어요. 민 위드를 쓰거나 맥스 위드를 쓰거나 아니면 뭐 둘 다 쓰거나. 근데 보통은 하나만 쓰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맥스 위드를 많이 씁니다. 자, 쓰는 방법은 미디어. 자, 이제 골뱅이 붙이고 미디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이렇게 돼요. 자, 이 미디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미디어, 그 미디어입니다. 자, 미디어 화면이 만약에 이제 여기에 적어둔 이제 800픽셀 이하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CSS를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쓸 때 보통 반응형 처리를 하면은 맥스 위드. 맥스 위드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그쵸, 최대 너비죠. 최대 너비가 예를 들어 1000픽셀이다 라고 했을 때 A의 그냥 단순히 A의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맥스 위드가 1000픽셀이 됐을 때 라는 게 어떤 뜻이냐, 말 그대로 1000픽셀을 넘어갔을 때 입니다. 민 위드로 하면요 여러분 작은 화면이거든요. 작은 화면. 자, 이제 안 먹으니까 임포턴트 써볼게요. 1000픽셀 A. 맥스 위드. 임포턴트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안 먹는 것 같아서. 자, 맥스 위드라고 하면은 이제 작은 화면입니다. 작은 화면. 뭔가 맥스라고 해서 큰 화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맥스 위드라는 게 그러니까 이 화면이 최대 1000픽셀일 때, 1000픽셀까지밖에 안 드러났을 때 이제 요거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1000픽셀 이하죠. 그쵸? 지금 요거 화면만 한번 계산해보면은 이게 1000픽셀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000픽셀 맥스 위드는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픽셀 이하 화면에서는 요거를 적용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민 위드가 되면은 이 이상이 됩니다. 1000픽셀 이상, 1000픽셀보다 컸을 때 요런 걸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보통은 맥스 위드를 쓰는 편입니다. 많이 헷갈리니까 이거는 쓰다 보면은 익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겠죠. 자, 아무튼 맥스 위드 1000픽셀일 때 뭘 바꾸면 되죠 여러분?
원래는 justify content가 어떻게 돼 있었죠? 플렉스 end죠? 오른쪽이니까. 근데 1000픽셀보다 조금 줄었을 땐 1000픽셀이 맞나요 근데? 아까 800이죠 800. 자, 정확히는 800입니다 800픽셀 이하일 때입니다. 그러면 맥스 위드 800픽셀 하면요 800픽셀 이하일 때 어떻게 하겠다? 원래 플렉스 엔드였던 거를, 자, 주변에 이렇게 여백을 두는 걸 우리 뭐라 했었죠? 뭐라 했었죠? 그쵸, 스페이스 어라운드.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바꾸고 싶은 게 지금 UL이잖아요. UL에 justify content를 스페이스 어라운드로 바꾸겠다 라고 해주시면은 800픽셀 이하에선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화면이 늘어나면은 플렉스 엔드로 가고요. 줄어들었을 때는 어라운드. 이게 기준은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이 800픽셀 이하일 때.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미디어 컬이 쓰는 방법은 미디어를 쓰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어떤 화면 사이즈일 때 어떻게 CSS를 적용시킬 건지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뭐 이렇게 적는 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CSS를 쓰듯이 똑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밖에 빠져나오면은 이게 기본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안에 넣으면은 이 화면일 때만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게 미디어 쿼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바꿔야 되죠. 조금 더 줄어들면은 이게 기준은 600픽셀입니다. 600픽셀. 딱 600픽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600픽셀 이하에서는 뭐다? 한 줄에 하나씩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미디어 쿼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800픽셀일 때는 여기 있는 CSS를 다 적용시킬 거고, 또 더 줄어들어서 600픽셀 이하가 된다 라고 하면은 한 줄에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건 플렉스 디렉션입니다. 기본값은 로우고요. 로우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요거를 컬럼 2라고 해주시면은 세로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컬럼으로 바꾸니까 글자가 왼쪽 정렬이 됐죠. 이거는 A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시면 됩니다. 왜 센터를 주면 이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 하시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칠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A가 가지는 공간이 요만큼 다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센터로 정렬하면은 당연히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요 정도는 한 태블릿 정도 되겠죠. 태블릿에선 이렇게, 핸드폰에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 메뉴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면 좋은데요. PC나 뭐 태블릿 버전에서는 딱히 CSS를 조정할 게 없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보더 칠해진 거 보이시죠? 요거를 할 겁니다.
네, 보니까 600픽셀 이하일 때. 참고로 CSS에서 이거 보시면 미디어 쿼리까지 어떻게 쓰는지 다 나옵니다. 네, 나중에 모작 같은 거 할 때 반응령을 하면 이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보더 탑이 0.3 화이트로 들어가 있고요. 보더 바텀이 0.1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600픽셀 이하일 때만 써주면 되니까 요 헤더 밑에 있는 ULI 밑에 있는 A한테 보더 탑 RGBA 25 0.3 있고요. 보더 바텀도 있습니다. 0, 잘 안 보이시죠? 자, 0,1 맞죠? 그대로 쓴 것 같긴 한데 죄송해요. 1픽셀 보더는 이것도 써줘야 됩니다. 1픽셀 솔리드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